독짓는 늙은이인데,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 풀스토리 중에 일부만 지금 따와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작품 풀스토리 보면은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먼저 풀스토리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일단 독짓는 늙은이가 있어요. 모쏠이에요. 진짜 모쏠이에요. 모쏠이고 평생 독만 지었어요. 자, 평생 독만 만든 노인인데 어떤 느낌이냐? 집에서 평생 게임만 했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독고녹청각이다 평생.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 독고녹청각 컨텐츠 되게 많잖아. 그냥 독고녹청각을 생각하시면 되고 평생 독만 지은 사람이야. 평생. 그런데 이 독만 지은 노인 앞에 갑자기 그날은 이제 독짓는 이제 자기 움막 앞에 그냥 뭐 이러면서 눈이 많이 왔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눈밭에 사람인가 해서 갔더니 진짜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어서 이제 이렇게 눈발에 있다가는 얼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를 데려와서 간호를 했고 살려놨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옥수야. 진짜야. 그래서 옥수를 살려놨고 이제 옥수랑 둘이 눈이 맞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했나? 아무튼 뭐 둘이 살면서 애를 한 명 낳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독짓는 늙은이니까 조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 조수가 왔어요. 벌써 이제 느낌 왔죠. 여기 조수 이름은 석현이야. 그런데 너 읽으면서 이런 게 안 보였을 거야.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다 숨겨 있잖아.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해석해주고 그게 어떤 장면이고 이런 거 다 있잖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석현이가 매섭게 보다고 행한이 가는데 왜 옥수는 갑자기 불안하게 볼까? 그리고 왜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을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조수는 여기서 석현이는 옥수 전남친이야. 진짜로. 그래서 옥수 전남친인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남친이고 얘가 와가지고 조수로 와서 일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왜 이게 가슴 아픈 일이냐면,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가슴 아픈 일이냐면 봐봐. 지금 독짓는 늙은이의 아이덴티티는 첫 번째 뭐니? 예술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첫 번째 독을 예술적으로 잘 지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옥수와 어쨌든 이제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두 번째 남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관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야. 자, 저 따라오시면 제가 아까 이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타인 간의 관계에서 내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첫 번째 예술가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남성이고요.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야. 여기까지 돼요. 근데 나 작품까지 보면 아시죠? 일단 이 사람은 아버지 실격이야. 왜? 뒤지게 예민해서 독짓다가 쓰러져서 아버지가 배고파서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이 아빠 이것 좀 먹어봐 했더니 어디서 났어? 아랫집 할머니가 줬어. 네가 그지 새끼라고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면 제정신 아니라고. 즉 아랫집 사시는 할머니와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로서 실격이야. 자,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옥수는 석현이랑 도망갔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석현이를 이길 수가 없어. 남성으로. 세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작품에 지금 끝이 안 나왔거든요. 독을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구워서 나온 독을 딱 봤는데 깨진 거 절반, 멀쩡한 거 절반이야. 누구께 깨졌을까? 이 사람은 다 깨졌어. 석현이 것만 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얘는 석현이한테 예술가로서도 졌고요. 남자로서도 석현이한테 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더 이상 이 시대, 이 세계에서는 생존 불가야. 실제로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직 와직 불이 막 펄펄 끓어오르는 그 독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을 해요. 진짜 그런 소설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이는 여기 할머니 집에 얹혀 살다가 그 움막에서 25살 때까지 사는데 25살이 되던 어느 날 옥수가 찾아와서 그 아이랑 엄마 옥수가 손을 붙들고 엄마는 막 울면서 끝나요, 작품이. 요런 소설이야. 아니야, 진짜로 요런 소설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여러분 문학작품 가르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고 어떤 소설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 중학생 고1까지는 예쁜 거 가르치는 것 같고요. 이제 고2부터는 매운 거 가르쳐야 되는 것 같고 고3부터는 아주 쓰디쓴 걸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작품에 이제 가져오게 된 이유는 뭐냐? 요런 거를 좀 잘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개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답을 찾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두 번째로 사실 그래.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항상 대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초등학생을 진심으로 대하고 중학생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냥 잘 안 맞더라고요. 수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수준 차이라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어. 여러분이 제가 우리 조카들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잼민이 조카들하고 노는 거 보면 또 신기할 거야. 그냥 내 빼고 놀아줘요. 내 빼고 놀아줘. 근데 걔네들하고 3시간 놀잖아. 13시간을 자야 돼. 진짜 피곤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꼬맹이들하고 노는 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되게 이런 거야.
막 예를 들면 사실 내일 아무리 중요한 경기가 있어도 축구 선수여도 오늘 탁구 치는 거 문제 안 된다고 저는 진짜 생각한 입장이거든. 그런데 봐봐, 그거 진짜 멱살 잡힐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치열하게 제 업에서 수업을 해왔는데 내일 축구 경기 되게 중요한 국가 대항전이 있는데 탁구가 아니라 당구 치고 있고 뭐 아무튼 별의별 공 치는 건 축구만 빼고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그게 좀 열받는 그런 씬에서 되게 진지하게 공부를 가르치고 배워왔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조절이 안 돼. 힘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제 수업을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고 있고, 근데 고1들도 좀 성장이 덜 끝난 친구들은 제가 사실 좀 힘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힘 조절하는 반은 클리닉 반들이야. 그리고 이 반은 좀 빡세게 힘을 주는 반인 거거든.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그래서 빡세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일단은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방금 이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선정을 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 자, 왼쪽은 당연히 희곡 시나리오, 극장르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물 사건 배경이 세팅된다는 측면에서 소설과 비슷한 서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소설을 읽듯이 읽어보실 거고, 항상 이렇게 장면 1,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이라고 쓰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봐. 지금 송영감이 있잖아. 인물에 동그라미 쳤고요. 누워있고 신음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냥 성격이야. 어떤 성격이야? 환자라는 성격이야. 자, 처가 왔지. 약그릇을 놔. 자, 봐. 이건 소재지만 이 소재 역시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자, 지금 얘가 돈이 우선이었다면 약그릇 같은 거 갖고 오겠어요? 어머니 빨리 일어나서 돈이나 벌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있어? 약잡수셔야죠 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면은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타데이터를 읽으시라고요. 오케이? 아, 저는 그래서 어제 누가 저기 뒤에서 이제 유리창에 자꾸 이렇게 하트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남학생이. 그래서 저 새끼가 나를 사랑하나 보구나라고 했더니 지 여친한테 보내는 거였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왜 나한테 보내는 거야? 전달해달라고? 알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읽으셔야 돼. 그런 걸 읽으셔야지 오해를 안 하는데, 제가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나 보구나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 여자친구가 여기 있어서 지 여자친구 보라고 하트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 계속 볼게요. 옥수, 약 잡수셔야죠. 하면서 일어났어. 그리고 약을 마시려다 보니까 송영감은 지금 뭘 걱정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고 있어? 독을 걱정하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게 성격이야. 굳이 이거를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요? 예술가적 또는 장인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난 장인정신이야. 계속 볼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면, 씬 넘버 125로 갔어요. 자, 어떤 상황이 됐냐? 박살이 났죠. 그러면 봐. 여기서 핵심 소재들은 독이야. 백작이야. 그리고 이 핵심 소재 때문에 이 송영감의 예술가적 성격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봐. 독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흑덩이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 두들겨 깨려고 망치를 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비꼬거나 이런 의도는 없어, 진짜. 그런데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고, 우리 애들이 축구 연습은 안 하고, 탁구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개빡쳐가지고 멱살을 잡는,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고 아유 병신들 하고 말 수도 있거든. 같이 칠 수도 있어. 저는 같이 치는 성격이야. 병신들 하고 있어 옆에서 같이 쳐. 때때로는. 그런데 지금 송영감 어떤 사람이냐? 다 두들겨 깨버리죠. 왜 그럴까? 그만큼 진지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송영감의 성격, 프로 정신이라고 할게요. 그만큼 진지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웽손이는 옆에서 무슨 짓이야라고 하면서 만류하겠죠. 그럼 이게 만류는 표면적으로 보면 갈등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친구를 밀어버리니까 당연히 갈등이죠. 석현이도 마찬가지야.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독을 다 박살내버려요.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박살나는 독들을 보면서 마치 비유했다.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지교법이다 느껴지는 옥수가 있대. 이거 좀 이따가 출제 포인트고 여기서 오답 설계가 들어가요. 이거 좀 이따 같이 볼 거야. 자, 그러면서 얘들아 잘 봐봐. 웽손이는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냐면, 아이고 너 환장했네 라고 얘기했고, 석현이는 보다가 횡하니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 송영감과 웽손이는 갈등 관계일까 아닐까? 아니죠. 왜?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렇게 다 깽판을 칠까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너희가 예를 들면 이제 내신 시험을 쳤어. 한 90, 정강 평균 90점 정도 나와서 정말 나는 기분이 좋아. 근데 옆에 좀 내 친구가 있어. 공부 좀 하는 애야. 얘가 막 펑펑 울고 난리 났어. 시험 망쳤대. 어떻게 얘 나보다 묻혀서 이번 80점대 나왔나? 어떻게 해서 봤더니 얘가 전과목에서 3개 틀린 상황이야.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거 보면서 존나 재수없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래 너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위로해줄 수 있잖아. 평균 90점이 평균 99점을 위로하는 광경이 가끔씩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위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해는 하는 상황이야. 그래 너라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럼 막 표면은 갈등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갈등이 아니에요. 그런데 석현이는 매섭게 보다가 횡한이 같다는 거 보면은 얘는 표면적으로 갈등이고 이면적으로도 갈등이지. 여기에 뜬금포 옥수는 왜 불안하게 그를 보고 있을까? 물론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읽어나가시길 바라고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서 송영감은 다 두들겨 깨고 지금 쓸어안고 이런 상태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장면은 당연히 송영감의 저는 좌절이나 절망으로 보이긴 하거든. 어떻게 보이니? 희망적으로 보이니? 자,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희망보다는 절망 같아요. 희망이면 다시 짓겠지. 근데 절망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않겠어? 이쪽으로 좀 더 읽히거든? 그런데 봐. 이 다음 장면이야, 이제.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왼손이도 있고 석현이도 있고 옥수도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어? 차차 송영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2번 장면이고, 여기 3번 장면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더군다나, 어떻게? 환영이 떠오른다는 건요, 내적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지. 근데 그 헛것이 어떻게 보여? 나를 괴롭히는 헛것들이 보일 건데,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뭐야?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야. 둘이의 세트로 보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읽어도 되긴 하지만 눈치껏 읽으셨어야지. 눈치껏. 아, 둘이 썸 있다. 됐니? 근데 진짜 썸이 아니라 진짜 얘네는 썸 정도가 아니라 도망갔겠죠.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그래서 아내와 조수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내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 자, 이제는 두 번째 장면. 송영감이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 왼손이. 친구는 여전히 자기 주변에 있죠. 그런데 지금 아내와 조수는 어딜 갔는지 모르는 상태야. 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니? 애가 쪼그리고 있는데 봐. 거리라는 추측이야. 추측. 그래서 누굴 기다려? 엄마 기다려. 그리고 엄마가 조수한테 잠깐 지어서 올 걸로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벌써 이 일은 과거 시제잖아. 아직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잖아. 현재는 아니라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과거 그랬고 현재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답이 나왔죠. 아, 얘네는 도망갔을 확률이 되게 높겠지.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싶었겠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송영감은 제 힘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면 자기 의지를 뛰어넘는 뭔 거야? 의지를 뛰어넘는 예술가로서의 혼이야. 왜? 송영감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봐. 몸도 안 좋아. 자, 여기서는 뭐야? 자,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야. 두 번째,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존하기 위한 나의 자식, 나의 아들조차도 내가 돌볼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 뭐 해야 돼? 건강을 챙기든 아들을 돌보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선택은 예술이야. 그리고 아이가 깨웠다? 애가 울어. 아빠가 죽은 것 같아서. 이제 안심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웬 거냐고 물어보니까 애가 아이 뭐 할머니가 줬어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화낼 일이냐? 갑자기 화를 내요. 자, 그럼 봐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 아니지. 왜 제정신이 아닐까? 그래, 이 사람은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예술을 선택했으니까 제정신 아닌 선택을 하는 거고, 또 애가 오는 걸 보니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애를 달래기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선택은 아버지로서의 삶, 인간의 생존을 위한 건강으로서 삶, 전부 다 포기야. 뭐야, 그냥 예술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만두려고 하지 않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절망이니 희망 또는 극복 의지니? 희망 또는 극복 의지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최소한 희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극복 의지는 읽으셨어야지. 극복 의지도 없는데 왜 그만두지 않으려고 해?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이런 걸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1번 문제를 볼게. 보기의 관점에서 A,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었는데, 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볼게. 물론 좌절도 있고 극복 의지도 있거든요. 근데 스펙트럼을 볼게. 여러분 뭐 아직 선행을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확률이라는 건 정규분포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 평균 키를 보면 아마 남자가 지금 173가 그럴 거야. 그럼 174인 애들이 제일 많아. 그 표준 편차가 5가 그럴 거야. 그러면 174부터 179 사이에 있는 애들이 34%고요. 169 사이에 있는 애들이 34%야.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로 모든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좌절이나 극복 의지냐에서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좌절 쪽이야 극복 의지 쪽이야 당연히. 물론 간은 좌절을 갖지만 결국에는 계속 뭔가를 해내잖아.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정보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는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이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스토리는 본 적도 없잖아. 근데 왜 자꾸 풀스토리를 외워서 풀려고 하냐고. 20년 전에 그렇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풀스토리는요 결국 좌절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육적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 의도는 뭐가 되는 거야? 교육적이야. 교육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극복 의지 쪽으로 가야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애들한테 너희는 예술가로서도 석현이한테 질 거고 남성으로서 석현이한테 질 거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걸 알려주는 작품이면 어떡해요 이게. 당연히 그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하려는 그런 극복 의지를 보여줘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면요, 당연히 예술가적 측면의 형광펜 치면 이게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선지. 미적 가치에 대한 실현의 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 의지니까 지금 작품의 주제에 따라 보면 5번 선지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게 주제라고 봤을 때 여러분 4번 선지를 보자고요. 지역적으로 있는 내용이지만 주제로 봤을 때는 좌절, 주제로 봤을 때는 능력의 한계, 다 극복 의지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지금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적으로 내용일치를 해버리면요, 4번을 답을 못 고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인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주제가 뭐니까? 극복 의지였으니까요. 좌절이거나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복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작품의 주제니까 좌절로 끝나거나 능력의 한계로 끝나버리는 건 출제 의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물론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설명이야. 교수학습 목표에 따르면. 왜냐하면 답만 찾는 기술적인 거는 언제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근본 실력은 지금 자세를 잡아놔야 돼. 좋은 자세를 길들여 놓으셔야 돼.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거든. 개념도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으로 풀어야 돼. 자, 5번은 맞는지 틀린지 철저하게 개념적으로 서술하셔야 1분 드린다. 자, 다시 5번이 맞고 틀린 이유를 개념적으로든 뭐 논리적으로든 서술하는 시간 1분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물론 자, 녹색으로 형광펜 쳐볼 건데 개연성이라든지 현실감이라든지 뭐 현장성이라든지 내면적 반응, 뭐 효과음, 구체적이다, 시각적 묘사다, 당연히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딱 중학교 고1 수준이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고1로 사는 게 아니잖아. 고2 고3으로 살아가고 성인이 되셔야 되잖아. 그러면 자, 이게 초점이 아니야. 자, 그럼 이 기술을 어디다 써먹는 거냐? 시간 단축이고 정확성이야. 실제로 내신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녹색에서 변별되는 문제들이 절반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녹색은 해야 돼. 수학의 덧셈 뺄셈 같은 거고 수학의 1, 2, 3, 4번 같은 깔아주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깔아주는 문제도 틀리는 7, 8, 5등급 오케이 알겠어. 깔아주시는 것도 저랑 같이 잡을 거야. 자, 근데 그거 이상을 하셔야죠. 자, 5번 선지 볼게요 얘들아. 보면요, 자,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진대. 여러분, 자, 여기 느껴진다 그랬지. 그러면 가의 이 부분은 누구의 내면 심리야? 옥수의 내면 심리야. 나의 제 입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번뜩 일어나도 누구의 내면 심리야? 송영감의 내면 심리예요. 맞잖아. 송영감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자기도 모르는 힘으로 했어. 사실은 무의식이거나 뭔가 예술가적 열정이라는 내면 심리죠. 마찬가지로 옥수도 내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아깝게 느낀다도 옥수의 내면 심리인 거야. 여러분 그럼 봐봐. 이건 지금 시각적 묘사를 통해 둘째 치고 인물의 성격이야, 인물의 내면 심리야. 인물의 내면 심리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성격으로 내면 심리를 표현할 수는 있지. 그러면 성격으로 내면 심리를 표현했다고 해야지 이것 자체가 표현하는 건 내면 심리라니까. 이것 자체가 성격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맞잖아.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성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답의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내면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유를 볼게요. 이거 오답, 이거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진짜 해설 개판을 해서 난리 나 있는 그 부분이야. 검색해서 정확히 공부하셔야 되고, 물론 싸울 건데요. 어차피 제가 답을 다 해놨기 때문에 돌고 돌아 제 얘기로 돌아오실 겁니다. 자, 마치라고 비유를 했다. 처럼이라고 비유를 했다. 그럼 봐. 심장이 박살 난 거야? 그거랑 비슷하다고 한 거야. 비슷하다고 한 거지. 그럼 봐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보면 알겠지만, 원관념은 가슴이 아파야. 가슴이 아파는 물리적 가슴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가슴이 안타까운 거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보조관념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심장이 아프다야. 좀 더 정확하게는 심장이 박살나는 것 같다야. 그럼 얘들아 봐. 이거는 시각묘사야 아니면 직유법이야. 직유법이죠 일단. 매개어가 처럼 마치 같은 게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각묘사보다는
지급법으로 보셔야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5번 문제에 대한 탈압박은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설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읽으라 그랬어. 왜? 이게 가장 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조적 틀로서, 메타데이터로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쭉쭉 읽어나가시면서 인물 정보를 읽어나가시는데, 인물 정보는 성격과 내면 심리 읽으시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성격이라는 거는 그 인물의 특징적 요소야. 예를 들면 뭐가 있다 그랬었니? 나이, 성별, 신분, 직업, 이런 것들이라 그랬었고, 내면 심리는 그냥 말 그대로 속마음이야. 물론 속마음을 통해서 얘를 판단해 볼 수 있으나 속마음 자체가 성격은 아니잖아. 판단의 근거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셨으면은 당장의 5번 선지도 여기는 속마음이야, 여기는 내면 심리지, 여기는 성격이 아니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를 성격이요 내면 심리요, 당연히 내면 심리니까 5번 선지 틀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정리가 됐고, 세 번째로 뭐 읽으라고? 사건, 갈등 양상들 읽으시라고. 실제로 갈등 양상 좀 이따 읽어오면 이게 또 정답으로 다 이어질 거야. 그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 세팅이 되고 나면 서사 줄거리가 잡힐 거야. 특히 이 작품처럼 주제의식이 명확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의식은 여러분 아주 전형적이라서 그냥 보면 알아. 자, 얘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좌절보다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왜? 교육적인 유의미한 작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됐어?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문제에서 4번 선지는 여기서 끝났지만 5번 선지는 여기까지 나갔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사고 흐름을 가는 순간, 아, 5번이 주제니까 틀린 선지는 4번이겠구나 골라내는 사고 흐름을 만들어줬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만점에 수렴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국어 만점자가 2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고 있어서 그래. 그냥 만점으로 가는 로열 로드야 이게. 그냥 따라오시면 돼. 그냥 이게 맞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반박 다 해보세요. 결국 돌고 돌아 제 얘기가 맞다는 거 확인하실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인 4번인 이유는 왜? 좌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극복의식까지 나가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좌절에서 끝난 4번은 주제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자,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왜 5번으로 설계를 했냐?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를 구분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는 내면 심리지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익숙한 건 뭐냐면 표현법일 텐데 이런 수능형 내신이든 수능형에서 표현법은 거의 변별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표현법으로도 보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라고? 지급법이라니까? 뭐기보다는 시각묘사기보다는 비유한 거잖아 사실. 맞죠? 그러면 이제 봐봐. 지금 지급법이냐 시각묘사냐 OX 판단하려면 당연히 지급법이야. 시각적 묘사에 비유한 거지. 옹나님 시각적 묘사가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얘는 어쨌든 오답이야. 첫 번째는 뭐야? 성격이 아니라 내면 심리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뭐야? 시각적 묘사가 아니라 지급법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봐. 나도 마찬가지인데 제 입만이 아닌 어떤 이로 벌떡 일어나. 자, 물론 벌떡 일어났다라는 장면 자체는 여기까지는 시각 정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힘으로 일어났는지는 시각 정보가 아니라 내면 심리라니까. 시각 정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심장이 박살나는 게 어떻게 시각 정보야? 아, 생각을 해. 심장이 진짜 박살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 좀만 생각해봐. 심장이 박살나는 걸 보여줬어. 어떻게 보여줬는데? 심장이 박살나는 걸 본 적은 있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심장이 박살나는 걸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그래, 얘는 시각 정보도 아니야, 심지어.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는데요. 전 심장이 박살나는 장면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여러분 딱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니? 난 이런 게 떠올라. 예를 들면. 오히려 심장이 박살났다는 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 맞잖아.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시각적 묘사라기보다는 시각 정보라기보다는 지급법이라고, 비유라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못 골라내는 이유는 되게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개념 암기해서 확인하는 내용일치 차원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이야. 그냥 메타데이터 정보 처리가 안 되고 로우 데이터, 있는 이 데이터 있어 없어요? 요것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정확하게 3등급, 4등급, 5등급에 머무르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상단 뚫고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뚫고 올라가셔야 돼. 자, 그래서 4번 선지와 5번 선지 정답인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자, 2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가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갈등 양상은 뭐야? 송영감 vs 왼손이.
송영감 vs 석현이. 송영감 vs 옥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왼손이는요 이해를 해줘.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 두 번째, 석현이는 이해를 못해. 완전히 갈등해요. 자, 왜 갈등할까? 석현이가 볼 때는 이건 멀쩡하거든. 송영감이 봤을 때는 멀쩡하지가 않고 이거는 독이 이상하거든. 자, 그럼 봐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기준이잖아. 기준이 달라서 둘은 갈등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옥수랑은 딱히 갈등 잘 모르겠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지. 3번 끝이야, 그래서. 기준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거니까. 자, 제가 필기할 때 C라고 쓰는 건 원인이고 E라고 쓰는 건 결과야. C는 판단의 근거, E는 판단이야. C는 원인, 사건의 이유, E는 사건 그 자체나 결과야. 항상 이렇게 정보의 관계를 보셔야 돼. 인과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과구조, 원인, C, 결과, 이 이펙트 결과 이렇게 분리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따라오시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사배 정보라 그랬었고,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 심리나 분리하는 게 4번의 5번 선지 정답이고요. 사건의 갈등 양상 짚어주시는 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 3번 선지로 바로 보이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 서사 줄거리, 즉 작품의 주제의식 잡으셨다면 역시 첫 번째 문제 4번에서 5번까지 가야 되지 4번에서 모르면 안 되겠구나 정답도 보이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업을 들으면 멍찔 수 있는데 이게 캐치가 되잖아요.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외부 지문을 6분, 4분에 딱 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압도적 최상위권으로 전교권에서 노는 거야. 5손가락 안에 놓으실 수가 있어. 그 레벨을 저는 한 달 안에도 만들어지는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차근차근 성장하시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23번. A의 서술의 방식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봐봐. 애한테 막 화를 냈어. 갈등 있죠? 나중에 달래줬어. 해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왜 1번이 틀렸냐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막 혼내고, 나중에 달래. 그리고 봐봐. 당연히 시간축을 그려오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이를 혼냈다가 달래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갈등 해소 전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1번이 틀렸냐는 거죠. 근데 이거죠. 1번이 틀린 이유는 이게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작가가 여기를 왜 세팅을 했을까? 이 상황에 화를 낼 정도로 이 사람 멘탈이 터졌다. 그 정도로 예술혼에 잠식되어 있다잖아.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뭐야? 이 상황에 화를 낸다. 아, 그만큼 멘탈이 나갔다. 그만큼 예술혼에 집중해 있다잖아. 이해됐어? 그 몇 번 선지야? 4번이죠. 이 상황에 화를 냈잖아. 화를 냈잖아. 맞죠? 이 상황에 화를 냈잖아? 그럼 봐봐.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 예술혼이 우선인 사람인 거죠.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정답은 또 4번이 됐던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제 필기하시면서 저 따라오시면 되는데, 5초씩 잡아주시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해서 할 건데, 필기 여기다 하나씩 끊어주셔서 가시면 돼요. 제가 이동하면. 자, 오늘 이제 대표적인 두 작품을 봤고요. 우리가 보는 이 문제 정도면, 우리가 평생 문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특히 시험의 형태로 공부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최고 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이거 수준 또는 이것보다 좀 더 쉬운 수준만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할만 하실 거야. 금방 따라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내신의 출제 포인트는 좀 더 개념적인 부분하고 서술형적인 부분이잖아.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학교별 특색이 있으니까 클리닉 시간에 또는 학교별 직전 보강 시간에 더 자세하게 잡아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코어하는 핵심 영역, 일단 이 코어 근육을 지금 만드는 작업인 거고요. 학교별 내신은 여기서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여기를 파버리고 어떤 학교는 이 정도만 다루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별 내신에서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필기를 꼭 여러분 하나씩 정확하게 끊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 끝에서 잡아주고 계시죠? 필기 정확하게 여러분 끊어서 하나씩 보세요. 자, 여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 독 찢는 늙은이 풀스토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쏠린 독만 만든 노인이 옥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아이도 낳았으나 석현이라는 옥수의 전남친이 와가지고 관계가 깨질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 예술가로서의 한계도 느끼고 남성으로서도 한계도 느끼고 아버지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이 작품에서는 교육적 유미성을 위해서 극복하는 그 과정을 보여줬다면 사실은 풀스토리는 예술가로서도 석현이한테 이길 수가 없고 남성으로서도 이길 수도 없고 아버지로서도 존재할 수 없었던 절망적 노인의 상황.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인은 자신의 삶을 마감을 했고 그 과정에 혼자 있었던 아이는 물론 아랫사람과 도와줬지만 그냥 아버지 삶을 쭉 답답하며 살고 그 과정에 엄마가 와서 울면서 끝나는 참 묘한 장면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평가원에서는 또는 출제는 이렇게 작품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한 거죠. 어떤 정보든지 소설 작품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메타데이터를 붙이셔야 되고 그러면 그 인물 정보는 어떤 그 인물의 특징 요소를 구성하는 성격과 속마음이 내면 심리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송영감이라는 사람은 예술가라는 성격이 있는 거죠. 어떤 내면 심리가 있어? 극복 의지라는 내면 심리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럼 그 과정에 어떤 사건들 갈등들이 있었을까? 가장면에서는 조수와 작품에 대한 완성도의 기준이 달라서 갈등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두 번째 문제의 3번 선지 정답으로 설계된 거고 자 반면에 나에서는 영감의 내면 심리, 내면 갈등, 내적 갈등이 초점인 거지 자식과의 갈등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에서 갈등이 해소된다는 당연히 아니고 왜 그럼 아이한테 화를 냈나? 그만큼 이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술이 우선인 사람이라는 내면 심리와 예술가라는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세 번째 문제도 답이 보였을 거고 그럼 전체 줄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돼? 그래 좌절보다는 극복의지에 초점이니까 1번 문제를 쭉 풀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다 보시면 이제 5번으로 가시게 되는 거고 왜? 좌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극복의지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표현법 문제도 지금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여기서 시각묘사라고 있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생각해서야. 개념적으로 봐도 얘는 시각묘사가 아니라 직유법인 거고 메타데이터로 봐도 성격이 아니라 내면 심리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고쳐내자면 어떻게 고치셨어야 됐다? 그래. 직유법을 통한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메타데이터를 붙여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쭉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없고 선지로 와서 맞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 오답에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일치적인 접근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야. 기본적으로 내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머무르려고 관성 그대로 유지하시면 그냥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달라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 하나하나 하는 자세에서도 습관에서도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 힘들지 적응되면 당연해집니다. 자, 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